김성진의 읽어주는 남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진의 읽어주는 남자의 김성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을 읽어볼 거예요. 이 책을 보시면은 이 작가님이 그 유현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건축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건축이나 이제 건물 관련한 책을 몇 권을 쓰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권을 읽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한테 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다가오는 느낌이, 기존에 제가 원래 취향이 거의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는 편인데, 자기계발서를 이제 읽으려고 서점에 갔다가 그 자기계발서를 하도 봐가지고 좀 내용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느낌의 책을 한 권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책이 있지 하고 쭉 보다가 뭔가 제 눈에 딱 보이는 표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한번 살짝 읽어봤는데, 너무 내용이 참신하고 저한테는 완전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에,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건축 관련한 책을 읽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내용 중에서 기억이 막 남는 게, 건축물을 지을 때 아니면 건축이 우리한테 주는 이미지 같은 게 굉장히 큰 거였구나. 사실 제가 건축물, 빌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골목 같은 경우를 지날 때 건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진 않았거든요. 그냥 거기 지날 때 그냥 골목 같은 데 지날 때 약간 안정감, 아니면은 빌딩 숲을 지날 때 느껴지는 약간 거대한 느낌? 그 정도만 받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약간 개념이 생기게 된 부분이, 건축물이 약간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사람만 숨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창조한 것 중에서 사실 가장 큰 거잖아요, 건축물이. 사람이 자이언트, 그러니까 거인을 만들어낸 그런 느낌? 건축을 할 때, 이게 이제 거인이라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구나. 우리가 설계를 하고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이렇게 벽을 세우고, 그러니까 뼈를 만들고 살을 발라내고 살을 바르고, 그리고 디자인해서 그 안에 뭔가를 채워내는, 약간 피를 넣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건축이라는 게 생명을 만드는 행위, 그것도 가장 큰 생명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생명을 만드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님을 좋아합니다. 뭔가 저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신작이 나온 지 좀 됐지만 제가 또 발견하는 속도가 좀 더디기 때문에 요번에 본 건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이었어요.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목이 너무 좋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문구예요. 생각이라는 거는,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뭘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그런 배우는 과정 있잖아요.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전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 개성을 죽이는 행동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했더라 하면 전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그냥 개성을 뽐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볼 때 진부한 표현이 나온다거나 클리셰라고 하죠. 그런 게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참신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로는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초속 5cm. 왜냐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개성을 뽐내는 가장 최고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봤던 날씨의 아이는 좀 진부했죠. 뭔가 메이저로 가기 위해서 좀 클리셰를 많이 섞은 그런 느낌? 좀 별로였어요.
저는 그래서 초속 5cm가 가장 좋았고, 그 감독이 낼 수 있는 개성 있는 작품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온 건 다 좋아하죠. 모든 게 다 개성 있잖아요. 어른을 위한 동화이기도 하면서도 아이를 위한 동화이기도 한. 약간 저는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이 전부 저평가된 것 같아요. 좀 더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상향이 될 만한 그런 작품인데,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해가지고 저는 약간 고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품들은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모든 작품이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그렇죠. 최근에 봤던 작품으로는 가쿠라 공주 이야기라고 해서, 그건 정말 눈물 흘리면서 봤던, 그 정도 느낌을 주는 작품을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작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이 교수님이 쓰셨던 책 중에서 저 마음을 그렇게 뒤흔들었던 작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넘어가서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는 목차를 보는 걸 좋아해요. 뭐가 있는지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편이죠. 차례가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왜 건축물의 빈 공간을 보아야 하는가? 2장, 문명을 탄생시킨 기후변화. 3장, 농업이 만든 두 개의 세계. 4장, 두 개의 다른 문화 유전자. 5장, 도자기는 어떻게 서양의 문화를 바꾸었는가? 이거 좀 약간 끌리네요. 5장. 6장, 동양의 공간을 닮아가는 서양의 공간. 7장, 공간의 이종교배 2세대. 공간의 이종교배라. 훌륭한데요? 제목이 끌리죠? 8장, 한문간 이종교배의 시대. 9장, 가상 신대륙의 시대. 9장이 사실은 살짝 볼 때는 느낌이 있었는데 7장이 좀 끌리긴 하지만, 9장을 조금 더 읽어보자면, 신대륙을 만들다, 가상공간 부동산 회사 삼성전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는 시대. 전 융합을 좋아하거든요. 창조는 1 더하기 1이죠. 그래서 2하고 1하고 생긴 게 완전히 다른데 실상은 1 더하기 1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융합이라는 단어를 창조를 하기 위한, 창의를 발휘하기 위한 하나의 엄청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도요타가 꿈꾸는 다른 미래. 을지록 속 런던 킹스크로스 9와 4분의 3 플랫폼. 두 번째 지구온난화. 코로나19가 바꾸는 권력 구조. 느낌이 있죠. 여기서 뭐가 전 끌리냐면, 당연히 이제 융합하는 시대인데, 그걸 보기 위해서 신대륙,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상공간을 봐야 돼. 세 개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가 바꾸는 권력 구조. 요게 약간 느껴지네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9장을 보면은 가상 신대륙의 시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륙을 만들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8월 3일 향해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 12일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사실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 진정한 발견이라 보기는 어렵다. 지리적인 발견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가 되자 인간은 새로운 대륙을 만들었다. 새로운 대륙은 현실 속 공간이 아닌 컴퓨터 네트워크 속 가상의 공간이다. 20세기 후반에 발명된 인터넷은 인터넷 가상 공간이라는 인류 역사에 없던 공간을 창조해냈다.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정치가의 견해로 록펠러는 기업 독점을 포기하고 기업을 쪼개야 했지만, 정부도 없고 국경도 없는 인터넷 공간의 신대륙을 저커버그는 어느 정부의 제어도 받지 않는다.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면 다른 나라로 옮기면 된다. 심지어 작은 섬을 사서 건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터넷 공간은 지구의 영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 공간은 반도체와 케이블과 전기만 있으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전통적인 국토와 선거법 등으로 만들어진 국가라는 그런 기관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 다국적 기업을 제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시대의 다국적 기업은 국가의 권위를 뛰어넘었다.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업이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저도 기업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방금 여기서 나왔던 가상 공간에 있어서 인터넷 속에서 기업을 만든다면 나만의 섬을 하나 만들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할까, 하나의 국가 같은 개념이 된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근미래가 되면 아마 정말 국가 같은 그런 역할을 따로 하게 될지도 몰라요. 기업이라는 게. 그게 오프라인일 수도 있고 온라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오프라인까지 번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런 가상 공간을 생각을 한다면 온라인 기업을 만들어서, 온라인 기업은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하나의 국가를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는 것도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장을 읽어보도록 하죠. 가상공간 부동산 회사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이제는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책상 위 모니터 앞에 앉아있을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내 손바닥을 쳐다보면 인터넷 가상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만들어진 신대륙에는 디지털과 융합된 자들만이 갈 수가 있다. 그 융합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은 디지털 세상인 가상 공간이다. 융합의 플랫폼이 실제 공간이 아닌 가상 공간이 주무대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상 공간이 가격이 싸고 무한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반도체 회사가 아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는 가상 공간 속 부동산을 생산하는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 즉 가상 공간을 만드는 부동산 회사다.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가상 공간이 융합의 주요 플랫폼이다. 참 이것도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가 가상 공간을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그 공간을 아예 가지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하고 이제 애플 두 플랫폼, 그러니까 어플이랑 안드로이드랑 애플 두 회사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저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충분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가상 공간의 융합이 주요 플랫폼이라는 것도 맞는 얘기죠. 오프라인에서만 이제 회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디지털 가상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상 공간이라는 건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AR이나 아니면 VR이라는 형태로 다가오겠죠.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세상을 한 번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발전의 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컴퓨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있었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완전히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VR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세계, 그 가상 공간 세계에서 내가 사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VR이기 때문에 다음 부분은 VR과 AR이 차세대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본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시대. 이게 사실 저한테 가장 느낌이 있는 부분이죠. 이제는 현대인의 일상이 되어버린 디지털 정보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처음으로 보여준 창작자는 백남준이다. TV 모니터로 사람 모양을 만든 백남준의 작품을 보면 형태적으로는 인간을 상상하지만
모니터 안의 동영상에 집중하는 순간 사람의 모양은 사라지게 된다. 이 타워는 지하 쇼핑센터의 통풍과 물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타워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이 타워의 인면은 타공 철판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재료가 이 타워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때 조명기기들은 타워 주변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에 따라서 다른 빛을 연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는 자연을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어서 형형색색 다른 시각적인 정보로 변환시켜서 보여주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이로써 건축적으로는 현실과 비현실 혹은 가상과 실제 사이를 넘나드는 건축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인터넷과 TV에 의존해 살아가면서 삶의 절반은 실제 공간에서 나머지 절반은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잘 반영하는 건축 디자인이라 하겠다. 놀라운 것은 윈드타워가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점이다. 3D 프린터로 건물을 지으면 기존의 공사 기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작은 주택의 경우 하루 만에 지을 수 있을 정도다. 이 기술을 잘 적용하면 공사 기간의 단축으로 많은 은행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 없어지고 자동차의 총 대수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럴 경우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과 도로들은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하다. 이는 자율주행으로 인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꿈꾸냐에 따라서 다음 시대의 도시가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진행 중이다. 같은 자동차 업계인 현대자동차와 도요타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융합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는 시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어떤 부분에서 좀 느낀 게 있었냐면 3D 프린트로 건물을 지으는 세상이 이제 점차 오고 있죠. 실제로 지은 건물도 있고요. 그래서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게 굉장한 거잖아요. 사실은 3D 프린트로 작은 어떠한 것을 만들다가 지금은 건물까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 가지 자재들이 이동을 하고 인력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인력이 동원이 돼서 그 큰 자이언트 건물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3D 프린터로 단순화시킬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곳저곳에서 3D 프린터만이 있다면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3D 프린트, 거대한 3D 프린트가 그쪽으로 가기만 한다면 그 지역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설계도를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면 오프라인으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이 제목이 이해가 되네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하는 시대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런 뜻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왔던 게 소유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타고 싶을 때 탈 수 있다는 건 약간 빌리는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죠. 약간 책을 대여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는 맞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이 있으면 저희가 물론 소유를 하기도 하겠지만 다 읽고 나서 다시 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 도서관에서 빌려서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그래서 이 차는 소유가 내 것이라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이 돼서 활용이 되면
주차장에 1인 1차가 있는 게 아니라 5인 1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주차난도 해결이 되고 거리 차도를 그렇게 메우고 있는 차들이 줄어듦으로써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하에 이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하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은 약간 먼 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은 약간 근미래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실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본문은 여기까지 읽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후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원래 제가 후기를 말씀드릴 때 뒷표지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건 뒷표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를 약간 닫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읽어볼까 한번. 닫는 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불완전에서 시작하는 창조적 진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모든 창조적 진화는 불안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두 가지가 경우가 있겠죠. 불만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해결을 하느냐. 두 가지. 불평을 말하기보단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창조적 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안한 상황이 누구나 닥칠 수 있죠. 그거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나쁜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물론 짜증이 나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짜증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는 해결을 하려고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이 와도 잠깐 짜증나고 말아요. 짜증이 온다는 그 느낌이 뭐라고 하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긴 바가 그 일의 진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만큼 느껴지고 나머지는 이제 해결하는 쾌감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게 있죠. 하지만 또 이 해결이라는 게 오래 걸리는 순간이 있기도 하고 한 번에 해결되는 순간이 있기도 해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모든 불완전은 지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진짜 말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너무 훌륭해요. 잠깐 읽어보자면 지리적으로 더 이상 발견한 땅이 없자 인간은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 신대륙도 만들었다. 창조적인 인간은 항상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지리적으로 더 이상 발견한 땅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 신대륙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발견할 땅이 없으니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네요. 인터넷 가상공간이나 신대륙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과의 융합으로 내몰리는 아날로그 유기체. 이것도 맞는 얘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3D 프린트를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설계도를 쏴주고 오프라인으로 3D 프린터로 건축을 하는 그런 세대. 그게 바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인 거죠. 융합을 함으로써 창조가 만들어지는 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합시키려는 마음도 창조를 하기 위해선 화합이죠. 그래서 사람 혼자서 뭔가를 할 수는 없고 2명 이상 아니면 수십 명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잠깐 더 보도록 한다면 인간과 기계의 융합,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 실제와 가상
그런 융합의 절실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이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창조적 영감은 갈등을 화합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바로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어떠한 갈등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화합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창조적인 인간인 거죠. 갈등을 갈등으로 보지 않고 화합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저 이번 주에 숙제를 내드린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갈등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 왔는가? 만약에 그런 태도를 취해 왔다면, 만약에 내가 창조적인 인간이라서 갈등을 봤을 경우에 이걸 해결해서 창조로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 주 이 책을 저와 함께 책을 읽고 난 후에 개념이 좀 바뀌는 식으로 가서, 나에게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하는 태도 변화, 그리고 이 갈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숙제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숙제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내 아이디어로, 나만의 개성으로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번의 숙제입니다. 그럼 함께 숙제를 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책은 참 이래서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